8.4절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8.4절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원시근에 대한 지표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것들의 이런 간단한 성질들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수업에서는 이 지표 이론을 이용해서 합동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지표 이론의 효용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런 예제를 하나 풀어보죠. 4x 9제곱이 7하고 합동인 법 13에 대해서 그런 x를 다 찾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지표 이론을 이용해서 이 합동방정식을 풀 때는요, 이 지표 이론에는 이 원식은 R에 대한 지표였죠. 그래서 일단 원식은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이 13은 수수이기 때문에 수수는 항상 원식은을 갖는다고 우리가 8.2절에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13은 원식은을 가질 텐데요. 그런데 이 원식은을 찾는 방법은 일반적인 이론이 없습니다. 이 원식은 뭐 2,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13이면 이렇게 얼마 안 커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원식은을 찾아낼 수 있지만 이 숫자가 커지면 원식은을 찾는 게 계산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원식은을 찾는 계산이 어렵다라는 성질을 이용한 암호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 지표 이론을 이용해서 뭔가 일을 하려면 이 원식은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여기 이 내용은 여러분 책, 우리의 교재인 버튼의 Elementary Number Theory 그 책에 부록에 나와 있는 표 1입니다. 한글책에도 똑같이 이렇게 부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표 1에서 소수 P에 대한 2서부터 1000 미만인 소수 P에 대한 가장 작은 원식은이 표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좀 전에 13에서는 2라고 그랬죠? 2가 가장 작은 원식은이고요. 그런데 이 원식은을 찾는 거는 계산적으로 어렵다고 그랬죠? 우리가 2, 3,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해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2나 3, 2가 혹시 원식은이 아닐까 하나하나 이 2의 개수, 오더를 구해서 원식은이면 그냥 2를 원식은으로 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고, 만약에 2가 원식은이 아니면 그 다음에 3을 시도해 봐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시도해서 원식은을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령 여기 지금 191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원식은이 1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꽤 크죠. 또 뭐 409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원식은이 21입니다. 이런 거면은 이런 409에서 원식은을 찾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는 아주 좀 계산이 많이 걸리겠죠.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식은을 찾는 거는 일반적으로 하나하나 그 오더를 계산하는 방법 말고는 특별히 신통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이 소수 13에 대한 원식은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운 좋게도 이 13은 2가 원식은이 됩니다. 요 2가. 자, 2가 원식은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원식은의 정의에 의해서 2의 개수가 phi 13. 이게 잘못 나왔네요. 12죠.
네,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가 원시근이 되기 위해서는 원시근의 정의에 의해서 2의 계수가 12가 나와야 됩니다. phi 13, 오일러 phi 펑션 13의 값 12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죠. 우리는 이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12의 약수 중에서만, 양의 약수 중에서만 확인하면 됐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표를 구하기 위해서 12의 약수인 뭐 1, 12, 2, 6, 3, 4만 하는 게 아니고 1부터 12까지 다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1승은요, 모듈로 13으로 2하고 합동이죠. 2의 2승은 2는 4 하면 4하고 합동일 거고요. 2의 3승은 8하고 합동이네요. 그리고 2의 4승은 16이니까 16은 13 더하기 3이죠. 그래서 3하고 합동입니다. 2의 5승은 6하고 합동일 거고요. 2의 6승은 12하고 합동입니다. 또 2의 7승은 그러니까 2의 6승까지 1하고 합동인 게 안 나오면 2의 12승에서 처음으로 1하고 합동인 게 나오죠. 정리 8.1에 의하면요. 12의 약수는 1, 12, 2, 6, 3, 4 이렇게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6까지 2의 몇 승을 해서 1하고 합동이 나오려면 이 중에서 나오는 건데 정리 8.1에 의하면 여기까지 1하고 합동인 게 없었으니까 여기까지 없었으니까 12에서 1하고 합동이어서 2가 원시근인 게 나오네요. 그런데 우리는 지표를 구하기 위해서 요 1서부터 12까지를 모든 수에 대해서 요 지수를 요 승을 계산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12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하고 합동입니다. 그래서 2의 7승은 마이너스 2하고 합동이니까 따라서 모듈로 13으로 보면 10이라고 합동이고요. 또 이게 마이너스 2하고 합동이니까 여기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하고 합동이죠. 그럼 마이너스 4하고 합동이면 모듈로 13으로 9하고 합동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4하고 합동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하고 합동인데 그러면 5하고 합동이란 얘기죠. 그리고 또 2를 곱하면 2의 10승은 10하고 합동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3하고 합동이네요. 그러니까 2를 또 곱하면 2의 11승은 마이너스 6하고 합동일 텐데 이거는 결국은 7하고 합동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를 곱하면 14인데 이거는 법 13으로 1하고 합동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2가 13의 원시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지표를 계산을 해보죠. 지표. 그러니까 원식은 2에 대한 지표들이죠. 그러니까 2를 몇 승했을 때 요 A하고 합동이 되느냐. 그게 A의 지표였습니다. 그러면 2를 몇 승했을 때 1하고 합동이 됐죠. 12승했을 때 1하고 합동이 됐죠. 그래서 요 1의 지표는 12가 될 거고요. 2는 몇 승했을 때 1하고 지표가 나왔죠. 1하고 합동이 나왔죠. 1이었죠. 3은요. 3은 2에 4승을 했을 때 1하고 합동이었습니다. 4는 2에 2승을 했을 때 4하고 합동이죠. 5는 여기 나왔네요. 9승을 했을 때 5하고 합동이었고요. 6은 여기 있군요. 5승을 했을 때 6하고 합동이었습니다. 7은 11승을 했을 때 7하고 합동이었고요. 8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3승을 했을 때 8하고 합동이 나왔죠. 또 9는 여기 있죠. 2에 8승을 했을 때 9하고 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8이 나오고요. 10은 2에 10승을 했을 때 10하고 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여기에 온 거죠. 11은 여기 있죠. 7승을 했을 때 10이라고 합동이었습니다. 12는
6승을 했을 때 12하고 합동이 되죠. 그래서 이런 지표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합동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지표를 인덱스, 원식은 2에 대한 인덱스를 양변에 취해주면요. 예, 그러면 요 정리에 의해서 요거는 더하기로 바뀌죠. 이거에다가 x의 9승 요걸로 바뀌죠. 그거와 합동이죠. 모듈로 파이 n, 우리의 경우는 이게 13이니까 12에 대해서요. 또 한편 여기에 9승 있는 거는 요 앞으로 나올 수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요. 요거를 이용하면 모듈로 파이 n에 대해서 요거하고 합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요 합동 방정식을 푸는 것은 요 합동 방정식을 푸는 것과 동치가 됩니다. 자, 여기에 원식은 2에 대한 지표를 해서 여기 이게 나오고 더하기 요 x 9승에 대한 지표인데 9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고요. 정리 8.11의 B번을 이용해서 또 우변은 7의 지표입니다. 원식은 2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여기 계산해 놓은 게 있죠. 4의 지표는 이게 2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7의 지표는 1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계산할 때 여기 13이 이렇게 12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서는 모듈로 n이었는데 이 지표로 가서는 이 모듈로 파이 n으로 바뀝니다. 요거를 실수하지 않게 계산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9 곱하기 x의 지표는 9하고 합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2에 대한 원식은 2에 대한 x의 지표를 라지 x를 놓고 이 1차 선형 합동 방정식을 푸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여기 9가 보여서 이걸 소거하고 싶어요. 그럼 이 소거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거 나눠주면 없애주면 대신에 이 없애주는 것과 요거의 최대 공약수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9하고 12의 최대 공약수는 3입니다. 그러면 이 9가 소거되는 대신에 여기 3으로 나누면 4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식은 2에 대한 x의 지표는 모듈로 4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요 지표는 1서부터 phi n까지의 값, 그러니까 1서부터 12까지의 값을 가진데 모듈로 4로 1하고 합동해야 되죠. 그런 거는 뭐가 있냐면 1이 그럴 거고 그거에 4를 더한 5가 그럴 거고 그것에 4를 더한 9가 모듈로 4로 1하고 합동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지표는 1이거나 5거나 9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표가 1이나 5가나 9가 되는 그런 x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표를 거꾸로 읽는 거네요. 그러면 이 지표가 1일 때 그때 x는 뭐죠? 요거네요. 2가 되겠죠. 또 5가 되는 경우는 어디 있죠? 5가 여기 있네요. 그럼 그때는 x가 6하고 합동이어야 되고요. 모듈로 13에 대해서. 또 9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그때 x는 5여야 됩니다. 이렇게 요 지표는 모두 모듈로 12, phi n에 대해서지만 이제 다시 x로 갔을 때는 n으로 가야 되죠. 모듈로 n으로. 그래서 다시 모듈로 13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이렇게 모듈로가 바뀌는 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요 법 다음에 나오는 요 숫자가 바뀌는 것에 실수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요거 주의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x는 모듈로 13에 대해서 2나 5나 6하고 합동이어야 됩니다. 자, 이거 9차 합동 방정식인데 지금 근이 3개 존재하죠? 이렇게 모듈로 13에 대해서 근이 3개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제 8.4번을 풀었고요. 이 예제 풀이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지표, 원식은 2에 대한 지표, 요 표만 있으면 요게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표 이론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 소수여서 이게 원시근을 가져서 그 원시근을 구하고 그것에 대한 이런 지표에 관한 표를 하나 구하고 나면 요 모듈로 13에 대한 여러 합동 방정식을 우리가 풀 수 있게 됩니다. 지표 이론이 아니고는 이걸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은 일일이 하나하나 x자리에 대입을 해서 이 합동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이론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리 8.12는 이런 형태의 합동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표 이론을 이용한 풀이법을 좀 일반화한 것입니다. 자, n을 원시근을 갖는 그런 자연수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n이 우리 8.3절의 내용에 의하면 n이 2이던가 4이던가 어드 프라임 p에 대해서 p의 k제곱 이런 형태던가 2p의 k제곱 이런 형태던가 라는 얘기죠. 예, n이 원시근을 갖고요. 또 a가 n과 서로소라고 해보죠. 그랬을 때 자연수 k가 있고 그리고 이 k하고 phi n 값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모두 동치입니다. 요 a, b, c는 모두 동치입니다. 자, xk제곱이 a하고 합동이다. 법 n에 대해서 라는 이런 합동 방정식이 해가 존재한다 라는 것하고요. 또 이 d가 여기 원식은 뭐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r이라고 한다면 그 a의 지표, 원식은 r에 대한 a의 지표가 d로 나눠 떨어진다 라는 것 하나 하고요. 또 여기 나오는 이 a의 d분의 phi n 제곱, d분의 phi n 승이 법 n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이다 라는 이 세 개의 명제가 모두 동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가 존재할 필요충분 조건은 이거이던가 이것도 필요충분 조건이고요. 이것도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또 만약에 이 중에 하나를 다 만족해서 이게 해가 존재한다면 해의 개수는 정확하게 모듈로 n에 대해서 요 d개, 요 최대 공약수 개수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n에 대한 완전 잉여류 집합에서 d개가 존재하고요. 그 d개에다가 n의 배수를 더하거나 뺀 것들도 모두 해가 되겠죠. 예. 자, 이 사실을 이제 증명을 해보죠. 자, n이 원시근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의 원시근을 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자, 여기에 양변에 원식은 r에 대한 지표를 택하면 이거는 여기 k승이 앞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k 곱하기 인덱스 x는 인덱스 a 하고 합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n이 모듈로 phi n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해가 존재한다는 것과 동치가 되고요. 우리 정리 8.11에 의해서요. 그리고 요거를 하나의 라지 x로 본다면 요 x의 지표를 하나의 라지 x로 본다면 요거는 선형 합동 방정식이 돼서 요게 해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정리 4.7에 의해서 k하고 phi n의 최대 공약수 우리 d라고 정의했었죠. 그 d가 요 상수항 a의 지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d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요거를 d로 나눴을 때 이 인덱스 a를 d로 나눴을 때 그게 자연수란 말하고 동치죠. 예, d가 이걸 나눈다라는 얘기는 이거로 나눴을 때 그 결과가 자연수라는 것과 동치입니다. 그 얘기는
요만큼 이게 자연수죠. 요 자연수에다가 phi n을 곱하면 그게 모듈로 phi n에 대해서 0하고 합동이라는 것과 동치죠. 예, 지금 phi n에다가 이런 자연수를 곱한 거니까요. 그래서 요게 0하고 합동인 것과 동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해가 존재하는 것과 요것과 동치인 것까지는 지금 증명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 요 인덱스에서 이 앞에 나오는 거는 여기로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 야, 여기 있던 게 여기로 나올 수 있었고 또 반대로 여기 있는 게 여기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A의 D분의 phi n승 한 것의 지표가 0하고 합동이라는 것과 동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0하고 합동이라는 얘기는 요게 지금 phi n이란 얘기죠. 요 지표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서부터 phi n까지의 값인데 그 값이 0하고 합동이란 얘기는 요 안에서는 0하고 합동인 게 phi n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값이 그냥 phi n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phi n이 되고요. 그러면 요것의 지표가 phi n이란 얘기가 뭐예요? 우리 지표의 정의에 의해서 이 원식은 r을 phi n승 했을 때 모듈러 n으로 요값하고 합동이란 얘기였죠. 그러면 요게 원식은 r을 phi n승 한 것과 합동이 됩니다. 법 n에 대해서요. 그런데 r이 원식은이기 때문에 원식은이 아니어도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이건 1하고 합동이 되겠죠. r을 phi n승하면 1하고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a의 d분의 phi n 제곱 한 것이 1하고 합동이다. 법 n에 대해서 라는 요 c까지 서로 동치임을 우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a, b, c가 모두 동치라는 사실에 증명을 마쳤고요. 또 요 해의 개수에 관한 얘기는 만약에 해가 존재한다면 요게 해가 존재하는 거였죠. 그런데 요거의 해의 개수는 우리가 정리 4.7에서 선형 합동방정식 배우면서 해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과 법 n에 대한 해의 개수까지 우리가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의 개수가 모두 몇 개 나왔냐면 이 인덱스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요거하고 요거의 최대 공약수였죠. 그 최대 공약수 d여서 따라서 정확하게 d개의 해를 갖게 됩니다. 법 n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인덱스가 나오면 그때마다 서로 다른 x, 그러니까 서로 합동이 아닌 그런 x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 8.12의 증명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딱히 더 증명이 필요 없는 따름 정리 하나를 얘기하고 넘어가면요. 만약에 여기 n이 원시근을 갖는 자연수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 n이 p 소수라면요. p가 소수라면 또 a가 이 p하고 서로서인 그런 정수라면 그러면 요게 해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뭐였어요? 여기에 p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a의 d분의 phi p가 얼마냐면 p-1이죠. 그래서 a의 d분의 p-1승 한 것이 1하고 합동이 된다. 모듈로 p에 대해서 라는 이런 동치 관계를 얻게 됩니다. 물론 요 d는 여기에서 나온 거죠. k하고 이게 p인 경우 요게 p-1이네요. 요거의 최대 공약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따름 정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제를 하나 풀어보죠. 자, 우리가 이런 형태의 합동방정식을 풀어라. x3승이 4하고 합동이 되는 법 13에 대해서 4하고 합동이 되는 그런 x를 다 찾아라 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정리 8.12의 따름 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요 소수가 되고 또 생긴 형태가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K가 3인 경우네요. 그러면 이게 먼저 풀기 위해서 해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거를 푸는 거는 시간 낭비일 테니까 해가 먼저 존재하는지를 판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죠. 먼저 요게 K가 우리의 경우는 3이고요. P가 13이니까 여기가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3과 12의 최대 공약수는 3이 돼서 요 D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합동식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는 A가 지금 4죠. 4의 D 3분의 P-1 12승 요걸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4의 4승이란 얘기네요. 그러면 이거는 4, 4, 16의 제곱이란 얘기죠. 그럼 16은 모듈로 13에 대해서 3하고 합동입니다. 그래서 16의 제곱은 3의 제곱, 다시 말하면 9하고 합동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듈로 13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이 아닌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게 해가 존재할 필요충분 조건은 요 값이 1하고 합동인 것이었는데 이렇게 1하고 합동이 아닌 것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해가 존재하지 않고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요 합동 방정식은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이게 4였는데 이거를 5로 바꿔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것도 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먼저 판별하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풀이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먼저 이 합동 방정식이 해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판별해 보겠습니다. 자, 요 P13인 거 똑같고요. 그리고 K가 3인 것도 똑같아서 우리 D는 역시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하고 합동인지를 판별을 해야 되죠. 이제 A는 5가 되겠죠. 5에 3분의 12 승하면 5의 4승이란 얘기죠. 그 얘기는 5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2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는 모듈로 13으로 보면 26 빼기 1이잖아요. 그래서 25는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죠.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서요. 결국은 1하고 합동이 되겠습니다. 요 값이 1하고 합동이어서 따라서 정리 8.12의 따름 정의에 의하면 요 합동 방정식은 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죠. 해가 존재한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해를 구해보죠. 자, 우리 그 정리 8.12에서 그러면 요 합동 방정식은 요 D, K하고 phi n의 최대 공약수 개수만큼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가 모듈로 13에 대해서 3개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이 해를 이제 구해보죠. 그러면 우리 예제 8.4에서 썼던 그 표를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여기 13이 마침 똑같아서요. 우리 그게 없었다면 또 요 과정을 다 했었어야겠죠. 이 표를 넣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했었는데 마침 8.4하고 여기 나오는 요 13이 똑같은 수여서 이 2가 13의 원시근이라는 사실을 알고 원시근 2에 대한 요런 값들의 지표를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에 양변의 지표, 원식은 2에 대한 지표를 취해주면요. 요거는 뭐하고 합동이냐면 3 곱하기 x의 지표가 나오고요. 우변은 5의 지표 이게 나오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여기 13이 요게 n이라면 요게 모듈로 phi n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12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표를 이용하면 5의 지표는 9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9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 3으로 양변을 나눠주고 싶죠? 그러면 요 나눠주는 대신에 이 나눠주는 요 3과 12의 최대 공약수 3으로 여기를 나눠줘야 됐었습니다. 정리 4장에서 배운 내용에 의하면요. 그래서 이게 4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게 3으로 나눠지면 이게 3이 되겠네요. 자, 지표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 지표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서부터 phi n 12까지 값인데 그 중에 모듈로 4로 3하고 합동이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자, 3이 그렇고요. 그거에 4를 더한 7이 그렇고 그거에 4를 더한 11이 이 지표 중에서 법 4에 대해서 3하고 합동인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x는 또 이 표를 거꾸로 읽으면 되죠. 자, 3이 어디 나오나요? 여기 나오네요. 지표가 3이 되는 그런 x는 8하고 합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x는 8하고 합동이고요. 모듈로 13에 대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예, 지표에서는 모듈로 phi n으로 합동이었는데 이제 x의 세계에서는 모듈로 n에 대해서 합동이어야 됩니다. 자, 3은 지표가 3이 되는 그런 x는 8하고 합동이어야 되고요. 법 13에 대해서 또 다음 지표가 7이 되는 그런 x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모듈로 13에 대해서 10이라고 합동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 10이라고 지표가 11이 되려면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 그런 x는 모듈로 13에 대해서 7하고 합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듈로 13에 대해서 요 합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x는 모두 7하고 합동이던가 8하고 합동이던가 10이라고 합동이 되어야 되고 더 이상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는 지표 이론을 이용해서 합동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숫자가 원시근을 가질 때만 이렇게 지표 이론을 이용해서 합동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일반적인 n에 대해서는 이렇게 3차 합동 방정식 이런 거 일반적인 해법은 아주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9장 그리고 이번 학기 마지막 주제는 이런 일반적인 n에 대해서 요 2차 합동 방정식 이거에 대해서 겨우 얘기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2차 합동 방정식도 풀이법 일반적인 x를 다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요 2차 합동 방정식인 것에 대해서 과연 이 합동 방정식이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판별하는 방법까지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시근을 갖지 않는 그런 n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합동 방정식은 요 2차식만 돼도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 풀이법까지 완전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요 2차 합동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한 판별하는 방법까지만 공부하는 게 이번 학기 최종 주제입니다. 예. 그것도 충분히 심오한 이론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장 수업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수업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마지막 장인 9장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9장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